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인사부 양솔 주임입니다. 저희 재단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통합전공, NCS, 논술 이 다양한 시험을 치러야만 하는데요.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취준생 여러분들께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최근 입사자 분들 중 필기 성적이 가장 좋은 세 분을 어렵사리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취준생 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한 많은 꿀팁을 전해드리길 부탁드리며 주임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9년도 입사자 중부재기지원센터 김민정 주임입니다. 안녕하세요. 19년도 입사자 서부재기지원센터 구동국 주임입니다. 안녕하세요. 19년도 입사자 재기지원부 박세희 주임입니다. 주임님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저희 재단에 입사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신 취준생 분들을 위해서 필기시험에 관한 좀 팁들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통합전공, NCS, 논술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먼저 저희 전공시험, 저희 전공시험 같은 경우는 경영, 경제, 법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세 가지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일단 통합전공이 참 막막한 것 같아요. 과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되게 막막했던 것 같고, 저도 그래서 통합전공으로 채용하는 기관들의 모의고사들을 주로 많이 풀어봤고요. 시험 난이도나 유형 자체도 가늠이 안 됐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출판사로 해서 유형을 접해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시험장에서 느꼈던 거는 경영경제 같은 경우는 좀 매경 테스트랑 상당히 좀 유사한 유형이었기 때문에 조금 그쪽을 많이 준비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통합전공이라는 것 자체가 좀 다른 취준생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력 과목, 보조 과목, 포기 과목으로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좀 주력과 보조 과목에서 고득점을 노리시는 것도 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경제, 경영 중에 한 과목이 주력 과목일 것 같아요. 저도 경제 과목이 주력이었고 나머지 두 과목에 대한 대비는 조금 안 되어 있어가지고 좀 막막한 기분이 들었었는데요. 또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친구한테 그 NCS 경영학 요약된 책이 있더라고요. 그거 한 권 빌려가지고 개념 부분 좀 많이 읽고 갔었고, 법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제 조문이 나와 있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또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조문 위주로 좀 여러 번 읽고 갔어요. 좀 이게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운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이게 통합전공인 만큼 좀 넓게 공부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경영은 학교에서 회계원리나 재무관리 과목을 들은 거 기초로 공부를 했고요. 경제는 제가 경제학과라서 전공이다 보니까 학교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준비한 거 위주로 해서 정병을 7급 객관식 정도로 문제가 나와서 그거 한번 풀어봤었고요. 제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었어서 법보다는 경영이랑 경제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동욱 주임님께서도 이제 주력 과목과 보조 과목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주력 과목과 보조 과목은 경영, 경제셨겠네요. 그럼 제가 듣기로는 세 분 다 결국에는 이 법 전공이 가장 약한 부분이셨던 거 맞을까요? 보통 대학에서도 요즘 법학 전공자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남들도 많이 못했겠거니 하고 좀 저도 그냥 법학 입문이랑 그리고 세무사 민법 총칙이 있는데 그게 좀 강의가 쉽게 요약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공부했었지만 단기간에 준비하기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범위도 너무 넓어서 좀 법학은 좀 거의 10개 중에 하나 맞췄나?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한테도 어려운 거는 쟤한테도 어렵겠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을 보러 갔었던 것 같고요.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그런 조문이나 그런 걸 한 번 더 읽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조문을 봤던 거 가지고 이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시험을 푸실 때 훨씬 더 친근하고 자신감 있게 이제 시험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법 쪽에는 되게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재단에서 자주 쓰이는 연대보증이나 가압류, 최우선 단죄권 이런 개념들 위주로 해서 그냥 인터넷에서 사전 같은 데서 찾아보고 좀 익숙해지는 형식으로만 조금 보는 형식으로 공부를 하고 갔습니다.
사실 이 법이라는 게 워낙 방대하고 저희가 요즘에는 법 전공이 없다 보니까 조금 준비가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 채용 때는 사실 저희가 법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과목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저희가 범위를 조금 특정 짓게 되었어요. 민상법에서 상법이 제외가 됐고요. 민법에서는 또 특정 범위가 제외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재단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나올 거라 예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임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재기 지원 업무를 실제로 현업에서 하고 있는데 이 민법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처음에 가지고 들어오면 훨씬 업무 적응에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현업에서도 이제 민법 조항들을 찾아보는 경우도 많고 이번에 시험에서 나오는 채권법이나 담보관리, 구상권관리 이런 조항들을 미리 준비하는 게 나중에 재단 업무에도 훨씬 도움될 거기 때문에 좀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한번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훨씬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다 경영 경제가 주력 과목인데 저희 다 재기지원 업무하고 있네요. 저도 지금 재기지원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재기지원 채권관리 쪽이다 보니까 민법이나 상법 쪽을 볼 그런 기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민법 채권관리나 담보 쪽으로 범위가 줄어졌으니까 그쪽 부분만이라도 한번 쭉 읽어가지고 익숙해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법학 같은 경우는 온라인 스터디로 이렇게 분야 나눠서 서로 요약해보고 좀 예상 문제 만들어보고 하는 게 저도 실제로 그때 온라인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게 조금 더 이렇게 같이 공부하니까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스터디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한 사람씩 본인이 준비한 자료 같은 거 올려주고 그걸 공부하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저희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재단에 입사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의 후배 동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또 저희와 함께 나중에 같이 일할 준비를 미리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저희가 자신 없는 부분만 얘기했는데 주임님들께서 자신 있었던 과목들을 어떻게 잘 준비했는지 한 번씩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는 전공이 경영학인데 CPA 수준으로 준비되진 않았었어요. 재무나 회계 쪽은 그렇게 막 깊이 있게 공부도 하지 않았고 일반 경영학 위주로 준비된 상태였는데 실제로 문제에서도 그렇게 재무회계는 깊이 있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매경 테스트처럼 조금 사고력을 물어보는 식으로 해서 단순 개념뿐만 아니라 좀 실제 경영학 개념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들이 많아서 전공 시험이었는데 좀 지문에 답이 있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모르는 것도 좀 잘 찍어갈 수 있는 유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준비는 이제 공기업 경영학이라고 나온 시중에 이제 공기업 타겟으로 한 경영학을 많이 봤던 것 같고요. 좀 문제를 저는 최대한 많이 풀어보면서 부족한 부분 좀 그것들을 개념은 좀 찾아보고 그렇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경제학과다 보니까 경제가 가장 주력 과목이었는데요. 허신보 시험치기 일주일 전에 A매치 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 경제 쪽에 가장 자신이 있었고 또 문제 준비를 할 때는 약간 투머치로 준비하는 게 좀 더 시험 볼 때 편하잖아요. 그래서 CPA 경제학이나 7급 공무원 경제학 정도 수준으로 공부하시면 아마 시험 볼 때는 크게 무리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세희 주임처럼 이제 경제학이 복수 전공이기도 했고 좀 그런 A매치 기업들을 좀 위주로 준비를 했었어서 좀 경제 공부를 좀 오래 했었고 또 의도치 않게 취업 준비 기간이 조금 길어지면서 공부를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CPA 경영학이나 그런 기출 문제 위주로 많이 공부를 했었고 좀 그런 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 경영 경제학 전공인데 실제로 합격한 동기들이나 후배들 보면은 타전공생들도 꽤 많지 않나요? 네, 그렇게 막 원전공생이 풀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대신에 조금 공부는 하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좀 너무 이렇게 경영 경제를 막 크게 부담 갖기보다는 좀 통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 깊이는 좀 덜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자신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더 잘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NCS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NCS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준비를 하더라도 생각보다
성적이 많이 좋게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본인에게 좀 실망스러운 경우도 있잖아요. 시험을 보고 나면은. 그럼 이런 NCS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혹시? 일단은 이번에 채용 설명회 영상 보니까 저희 재단 시험이 피듈형이라고 해서 피셋과 모듈형을 결합한 형태로 나올 거라고 하는데, 그 NCS 자체도 사실 유형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피셋식으로 문제 푸는 것도 있고 좀 개념 물어보는 모듈형도 있는데, 이게 혼합된 형태로 나올 거기 때문에 본인이 좀 자신 있는 분야들을 최대한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 내에 많이 풀고 좀 못 풀 것 같은 거는 빨리빨리 넘어가고, 저도 좀 그렇게 시간 관리를 목표로 좀 다양한 출판사에서 나온 유형들 좀 접하려고 했고, 그래서 좀 시간 재고 푸는 연습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시간 관리가 NCS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준비할 때 뭐 해커스라든지 시중에 나온 문제집들 시간 재고 푸는 연습 가장 많이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게 그 문제 딱 봤을 때 난이도를 딱 파악해서 내가 이거를 뭐 1분, 2분 안에 쉽게 풀 수 있겠다. 이거를 딱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우리 회사 시험 전에 이제 다른 기관 시험들도 보면서 그런 NCS 유형을 좀 많이 접해봤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NCS 시험에서는 사실 집중력, 당일의 집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디션 관리를 이제 뭐 전날 일찍 주무시고 당일 아침에도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당일에 가장 집중도를 좀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사실 저희 NCS 시험에 있어서는 이 오답에도 감점을 안 한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뭐 주임들께서 뭐 본인의 스타일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이 정해진 시간 안에 한 문제 한 문제를 꼼꼼하게 푸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최대한 많은 문제를 보기 위해 빠르게 문제를 풀어 나가는 스타일이신지, 뭐 본인들의 스타일을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재단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들 NCS를 봐봐도 뒤까지 가봤을 때 본인이 분명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시간 부족해서 못 푸는 경우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재단 입사 시험 때만큼은 좀 최대한 끝까지 한번 봐보자는 생각으로, NCS 안에서도 유형이 되게 다양하니까 저한테 되게 익숙하고 자신 있는 그 파트 것들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딱 봤을 때 아까 세희 주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풀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들, 그런 걸 한번 최대한 쫙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좀 꼼꼼하게 보는 스타일인데 정답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저는 보기보다는 끝까지 보려다가 오히려 앞에서 너무 막 서둘러서 정답률이 낮아지는 경우가 좀 연습할 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처음 한 3분의 2 정도만 보자고 생각을 하고 아예 거기만 집중을 해서 저는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처음부터 끝까지 좀 빠르게 훑으면서 그냥 내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나 좀 친숙한 유형 위주로 먼저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날의 운이 중요한데, 사실은 이 시험이라는 게 당일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혹시 시험장에 갔을 때 가는 날 아침에 마음가짐은 어떠셨어요, 주임님들? 일단은 저 진짜 그냥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시간 관리 생각밖에 없었고, 일단 너무 한 문제에 많은 시간 뺏기지 말자는 생각으로 그냥 자신 있게 내가 풀 수 있는 건 풀고 못 푸는 건 내가 틀리는 거다. 그러니까 약간 딱 마음가짐을 좀 그냥 단순하게 먹고 풀 수 있는 것만 최대한 풀자 하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너무 간절하다기보다는 너무 간절하면 오히려 긴장을 해서 좀 풀 수 있는 문제도 못 푸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편하게 그냥 이게 제 다음에 시험 또 있으니까 떨어지면 내년 상반기에 가도 되고 다른 데 가도 된다. 이런 마음가짐 편하게 먹고 그냥 저는 되게 그냥 편하게 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내 옆에 사람보다 한두 문제만 더 맞추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좀 편하게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뭐 붙으신 분들이니까 그 당일날 시험을 다 보고 나서의 딱 직후의 느낌은 어떠셨어요? 붙었다? 아니면 망했다? 어떠셨어요, 주임님들? 찍은 게 많이 맞길 바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저 NCS 봤을 때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40문제 중에 20문제 이상 푼 사람이 드물 정도로 되게 시간 부족했던 시험이었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실 주변하고 되게 비교했던 것 같아요. 같이 스터디했던 사람 몇 개 푸셨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다른 합격자들이나 동기들, 후배들 얘기 들어봐도 보고 나서 내가 붙었다 이런 생각 들었던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모르겠어 근데 붙었네?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NCS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뒤에 거의 3분의 1은 그냥 다 3번을 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망했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다른 분들도 다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어려웠구나. 마음 편하게 먹자. 그냥 이 생각이었습니다. 진짜 나한테 어려운 건 다른 사람한테도 다 어렵기 때문에 조금 그냥 편하게 마음 가지시면서 결과를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NCS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니까 사실 재단에서 조금 특별한 거죠. 저희는 이제 재단과 관련된 주제로 이제 논술 시험이 있잖아요. 이게 준비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재단과 관련된 논술에 대해서는 주임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일단은 재단 논술 자체가 일반적인 이론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재단하고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저는 재단 홈페이지라든지 재단의 사업 업무 이런 것 좀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관련된 이슈들, 사회 이슈들은 한번 봤는데 그래서 본인이 딱 적어야겠다는 글감을 정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특별히 마음에 들었던 사업, 이런 거는 실제로 재단 와서 일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딱 들어왔을 때 그 질문이 어떤 것이든 약간 연결지어서 그 얘기를 제 얘기를 해보려고 했던 게 좀 좋았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금융 논술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단 논술 같은 경우에는 재단 관련된 주제만 준비를 하면 되기 때문에 평소에 재단 관련된 기사라든가 재단 블로그 아니면 홈페이지, 특히 홈페이지에 있는 저희 재단 사업계획에 되게 논술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만 파고들면 되니까 일반 금융 논술보다는 훨씬 더 저는 편했던 것 같아요. 또 에세이 형식이다 보니까 그냥 자기 경험을 녹여서 쓰다 보니까 되게 좀 금융 논술보다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논술이라고 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시고 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는 에세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험 볼 때도 이제 자신의 가치관이나 경험을 담아서 서술하라고 했던 부분이 좀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저도 이제 입사 준비하면서 봤던 기사나 그런 사업 계획서를 이제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 좀 스스로 고민해봤던 것들을 좀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어서 좀 편하게 시험을 봤던 것 같고요. 시험을 볼 때는 그런 사업 계획 많이도 썼지만 제가 직접 많이 방문했던 가게 사장님 얘기도 좀 곁들이면서 좀 편하고 자유롭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통합전공, NCS, 그리고 논술까지 다 얘기를 해봤는데 주임님들께서 우리 취업준비생 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꿀팁, 이거는 꼭 전해주고 싶다라는 거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일단 시험 전에 꼭 화장실 가시고요. 그리고 찍을 때는 이왕이면 하나로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꼬르륵 소리가 좀 많이 나는 편인데 시험을 봤을 때 아침밥을 꼭 먹고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은 밥심이잖아요. 아침밥을 꼭 먹고 가서 시험을 편하게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당일에 컨디션, 집중도 이런 거를 위해서 좀 초콜릿 이런 거 챙겨갔었거든요. 그런 거 중간중간 좀 까먹으시면서 그냥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임님들. 네,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저희 필기와 관련된 좀 얘기를 마쳐보고요. 저희가 필기 전형은 사실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면접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이잖아요. 그만큼 취업준비생 분들께서 잘 준비를 하셔서 본인들의 가치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시험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편한 마음가짐 가지고 시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험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모두 다 옆 사람만 이기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편하게 시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취업 준비를 하시느라 다들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 보답을 받는 날이 오실 겁니다. 꼭 재단에 입사하셔서 좋은 동료로 만나뵐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곧 봬요. 네, 재단의 채용 절차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데
그 절차들을 겪으면서 오히려 재단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이 커졌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과정을 거쳐오는 것만으로도 많이 힘들겠지만 그만큼 또 자격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저희 허브제기 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요. 제 센터 오시면 제가 안 괴롭히고 잘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